CCTV 김호중의 뉴욕 타임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시사 돼지를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아유. 네, 시사 코미디 대상 지난주에 이어서 네. 저희 이 녹화는 1부 이후 10분 만에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에겐 10분이지만 여러분들에겐 일주일이었죠? 예. 네. 자, 지금부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오늘 2부에는 각본상, 네. 조연상, 주연상, 감독상,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까지. 대상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후보가 다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전혀 나오지 않았던 후보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자, 그러면 각본상. 각본상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각본상은요, 2010년 대한민국 정치판처럼 웃기는 각본 있는 드라마. 예. 각본상입니다. 어떤 컨셉이냐 궁금하시죠? 예. 이건 후보들을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후보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스스로 각본을 만들어낸 분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네요. 각본상. 네. 자, 그럼 먼저 후보, 김태호 후보. 없군요. 김태호 후보가 왜 없을까요? 예. 공무원을 가사도우미로 쓴 와이프 관용차가 막 쓰고 예. 네, 그랬던 기억나시죠? 엄청난 거짓말. 이름만으로는 잘 기억 못하세요. 예, 워낙 그렇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예. 웃기고 지나갔기 때문에 조금 설명해드려야 되구나. MB가 예. 깜짝 놀랄 만한 40대 총리로 딱 세웠는데 깜짝 놀라게 하긴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박연차 예. 게이트 모른다고 했다가 예. 자꾸 증거가 드러났죠. 알고 보니까 박연차하고 꽤 오래전부터 잘 알던 사이였어요. 골프도 치고 예. 뭐 사진도 찍히고 그런 게 예. 근데 몰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언제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다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결국 낙마했죠. 예. 자, 김태호는 아무도 없었고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 대통령 친구면서 천신일 이분은 예.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베일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40년 친구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뭐랄까요. 로비, 암흑의 로비왕.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분을 통하면 모든 일이 다 된다. 근데 언론의 표면에 드러난 적은 별로 없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준다든가, 또는 뭐, 세무조사를 무마해준다든가, 이런 로비가 다 이분한테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것도 또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굉장히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치료받고 나온 사람도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저기 검찰 출두할 때는 막 사람들이 부축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제 발로 걸어 나왔어요. 검찰에서 신유의 은사를 베풀었습니다. 이분이 또 원래 이 연루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3개월 동안 해외 도피해 있었어요. 안 왔어요. 근데 연평도 사건이 빵 터지고 나서 다음 주에 들어왔습니다. 시끄러울 때. 잽싸게 들어와서 예. 언제 들어왔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들어왔어요. 예.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어 있다. 아. 라고 강기정 의원이 주장했다가 얼마 후에 김성애 의원이 부인 때문에 얻어터지고 대통령이 전화한 것이다. 수고했어. 네. 바로 그것이었다. 예. 그 사건의 어떤 주인공입니다. 천신. 네. 자, 그리고 회장. 조현오 경찰청장 유명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비자금이 발견되는 바람에 자살했다. 네. 천안 유족들이 짐승처럼 울부짖는다. 이런 발언으로 논란을 빚으니까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이분 항상 뭐 사건이 터지면 일단 사과를 합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고인이면은 참배를 합니다. 예. 천안함 유족들한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그러려고 했는데 가면 봉변당할 것 같아서 그런지 이제 가진 않았습니다. 가겠다고 말만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승진을 하려면 한 말입니다. 실제로 승진을 하려면 이상득의 줄을 대야 된다. 이상득뿐이 아니라 이재호도 얘기했었어요. 얘기했죠. 이재호도. 예.
줄을 대야 된다. 아. 그것도 첫 번째, 얼마나 사람이 많이 줄을 대려 하겠느냐. 네. 첫 번째, 두 번째로 줄을 대줘야지 네. 승리할 수 있다. 이분처럼 매뉴얼대로 운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 자, 그러면 투표를 해보죠. 먼저 김태호 아무도 한 분 드셨군요. 예. 자 그리고 천신일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자 조현호. 네. 네. 조현호 많아요. 자, 그러면 자. 우선 김태호, 지금 김태호로 선정하신 이분 커플이 오셨어요? 파리에서 파리에서 공부하다가 파리의 연인. 예, 파리의 연인입니다. 각본상의 취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듣고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씨라고 해. 그분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각본에서 너무 위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기대가 너무 많이 줘서 떨어질 리밖에 없는 느낌이랄까요? 그냥 싫어졌어요, 그냥. 예. 보자마자 싫으셨구나. 네, 의도가 뻔히 보여서.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냥 뭔가 얼굴마담, 그리고 약간 가게무샤라 그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냥 대타. 싫었어요. 예. 우리 저 여성분 그 눈빛을 많아요.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매료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 전혀 안 그래요? 네.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한나라당 안에서 있었어. 한나라당 안에서? 이 젊은 여성들의 표는 이제 확실히 잡았다. 뭐 이렇게. 아니, 남자가 보기도 느끼하던데, 굉장히. 안 그런가요? 네. 느끼하던데. 예. 자, 그럼 예. 김태호 자, 그렇다면은 후보를 선정한 자, 이유는 그렇고요. 예.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천신일은 없었고 천신일 회장은 없었나요? 예, 앞으로? 없었어요. 예. 저는 이분이 실질적인 일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로비들이 오갔어요. 나중에 제가 보기에 이 정권 말기에 터지면 이 주변에서 엄청나게 터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천신일 씨가 만약에 지금 감옥 들어간 것도 있고 네. 또 억하 감정이 생겨서 모든 걸 다 까발린다. 이거 어떻게 네. 될까요? 박살 나겠죠. 그러면은 딜을 천신일은 우리 편인가? 그렇게 되면 우리 편이죠. 다 수용합니다, 저는. 대포용 정책, 햇볕 정책. 다 포용합니다. 어. 네. 그런데 조현호 조현호. 경찰청장을 선택하신 분이 3분 계셨던가? 그죠? 평상시에 좀 이제 많이 우라통이 터진다. 예. 그렇죠.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제 이 내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군대를 못 갔어요. 저는 이제 생각해요. 멀쩡해도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정신도 이상하고 육체도 안 좋고. 네? 어쨌든 광대를 참 잘 세운다. 지금은 이제 경찰청장이지만 참 인물 잘 뽑았다. 이렇게 허수아비 광대를 잘 뽑았을까. 다른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이쪽에 손 들지 않으셨던가요? 저는 저 청문회에서 그 답변하는 그 태도를 보고서 저 조현호? 무조건 조현호. 네, 조현호. 예. 물어보면 무조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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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을 거예요. 목소리가 X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조현호입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저는 참 생긴 거를 참 중시하는데 생긴 것도 제 스타일이 아니고 아니, 그게 남자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이거 좀 어때? 뭐 이렇게 신경을 써? 생긴 거에 대해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긴 것에 대해서. 저 외모를 아니, 굉장히 스크리아도 남자로 아니고 저 말이야. 외모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세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시하는데 아까도 이동관 그 양반도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아니, 조현호도 이거는 되게 마음에 안 듭니다. 예. 뭐 목소리도 사실 마음에 안 들고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뭘 경찰청장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생겨요. 뭐 대통령도 생긴 거는 마음에 안 듭니다. 어디서 그렇게 생겨가지고 경찰총장을 하려고 그런 분이네요. 저는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MB가 조현호를 신임해서 경찰청장 시킨 거 아닙니까? 딴 사람 다 양보해도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양보해도 조현호는 양보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또 김성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격려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충성하라. 이게 MB의 그 신환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양반이 실제 네.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이 본심이 아니라는 걸 또 자기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알아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조현호가 노무현 대통령 그 비자금 관련해서는 자신의 발언을 다시 주워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고소를 하니까 수사를 안 해요. 하나도 진척된 게 없습니다. 검찰이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지금은 이제, 노무현 재단,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 이사장이 예. 굉장히 화가 나 있으시죠? 예. 네. 하여간 이런 정황 흐름을 봤을 때 저급한 충성을 MB는 바라고 있는데 왜냐면 자기도 사실은 정주영 회장에게 그런 식으로 흡수를 했지. 그렇지. 다 빼주고 충성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멍청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게 충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던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도 안 되는 충성을 하게 되면은 MB가 마지막 기대 언덕이 되는 거예요. MB가 지금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자기 임기 말을 어떻게 될까봐 해코지 나갈까봐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MB가 그러다 보니까 난 놀란 게 말이죠. 최근에 이제 군 인사를 했는데 육군참모총장, 예, 포항 출신에다가 자기 후배, 고등학교 후배, 공군참모총장 포항 출신, 수경사령관인가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포항 출신. 이 나라 전체를 개모임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개모임으로. 이 군사 쿠데타도 걱정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MB가. 완전 동네 개모임으로 형 동생으로. 어. 네. 그 사찰을 주도한 뭡니까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 총리실. 예. 말도 안 되는 예. 총리실에 예. 거기 사람들 보면은 원래 이제 그런 거 하라고 국정원에 있는 거죠. 또는 검찰에 있는 것이 다 있는데. 그런 국정원을 이 사람들이 뒷조사를 했어. 그렇죠. 그 최고 기관이 국정원인데 국정원장을 이 사람들이 뒷조사를 해요. 못 믿는 거죠. 아무도. 나라 될 텐데. 예. 저희가 생중계 할 것을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생중계 때 저희가 버스를 한 대 대절하죠. 그래서 우리 둘만 웃으면 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시간만 웃고 그 뒷줄에다가 좀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또 웃게끔 해가지고 그 외부 마이크를 좀 달아놔가지고 스피커를 달아놔가지고 MB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웃는 거예요. 예. 다음 문제 하죠. 네. 자, 각본상. 자, 발표. 자, 누가 될까요? 각본상 두두두. 수상자는 야,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조현호 경찰청장이 이 어설픈 관객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각본상 저희가 수상을 했고, 자, 이번 수상은요, 이제 조연상, 주연상, 점점 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연상. 자, 조연상은 주연은 다소 못 미치지만은, 또 조연 자리에서 이렇게 웃겨주신 정치인들께 수여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자, 후보 만나보시죠. 네, 누구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네. 자, 우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위원장이죠. 아시죠? 네. 이분이 들어와서 인권위원회가 완전히 아주 그냥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분은 이제 수상자들이 상을 거부하게 만든 인권의 날이 이제 12월 10일입니다. 네. 그날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수상을 하는데 이때 고등학생이 당신한테 안 받는다.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수상을 거부했고 장애인 한 분은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딱 수여를 하려는 순간 혈진망을 들어가지고 너 물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개망신을 줬던 그런 일도 있었고 기자들도 말이죠. 거부했죠. 그 기자들 우리 한겨레 기자를 포함해서 당신이 주는 상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마다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정말 저는 이 친구들한테 뽀뽀를 해주고 싶은데 저희 뽀뽀를 받아줄지 이건 또 의문이고 현병철 위원장이 현병철 위원장한테 제가 들은 얘기 있는데 현병철 위원장이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하고 맞섰던 조국 교수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조국 교수가 처음에 이 양반이 취임했을 때 들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요 인권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제가 그게 자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국 교수가 이 양반이 많이 좀 가르쳐달라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전혀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지멋대로 하더니 막 인권위원들을 내보내는데 혈안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진보 성향의 그런 인권위원들, 인권운동 오래 하셨던 분들 다 나갑니다. 조국 교수가 보다 못해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 나가도록 유도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권한을 이 상임위원들이 가져야 될 권한을 다 이제
현병철 위원장이 가지려고 하니까 그때 조 교수가 일단 당신이 다 가져갔다가 다 그만두면은 그 자리에 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때 권한 다시 나눠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무 소리도 못했다고 합니다. 뭐 긍정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이런 현병철 위원장입니다. 이명박이 손을 대면 인권의 개념이 달라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권위 파견 근로를 나온 파견근로. 네, 청와대에서 보낸 알바죠. 네. 자, 그 현병철 위원장은 그렇고 그리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 얼마 전에 잘렸죠. 네. 저는 이분 보면서 사실 저는 이분한테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마지막에 MB에게 침을 뱉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적의 적은 동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치력을 발휘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오는 그런 수완이 있는데 진보 진영의 이런 그 뭐랄까요 정치력이 좀 아쉽긴 합니다. 김태형 끌어와야 된다는 생각인데 천안함 때 보면은 저는 완전히 진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지만은 막판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뭐 연평도 사건 갖고 MB가 확전을 자제해라 이런 얘기를 처음 했는데 그 얘기를 했다가 뒤집었다가 뭐 그랬잖아요 청와대가. 근데 다음날 그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MB한테 한 방 매기더니 나중에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 원수라면은 당연히 할 말이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군대 안 갔다 온 그런 MB를 꼰지르면서 또, 이 확전자제 발언을 안 했다라고 우기는 MB에 대해서 또 이제, 말하자면 침을 뱉은 격이 아닌가. 예. 너무 설명이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예. 반응해드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이 바로 정운찬. 네, 뭐 이분은 뭐 설명이 별로. 예. 그런데 이분이 후보로 오른 게, 딴 거 없습니다. 뭐 세종시 이런 게 아니라,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문상 사건. 정말 대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죠. 우리 정운찬 총리가 말이죠. 사선이었던 고 이용삼 의원이 세상을 떠났을 때 문상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사선인데 유족한테 조선으로서 할 일이 많을 텐데 천도가 창창하실 텐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족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걸로 끝나면은 수상 후보에 오르지 않죠. 이용삼 의원이 총각입니다. 애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자제분이 어릴 텐데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용삼 의원 동생에게 형님이 이제는 집안을 건사하시게 됐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유족들이 그 자리에서 얼굴 붉히면서 뭐하러 왔냐고 막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완전 사오정 총리의 전형이었습니다. 예. 이걸로 후보가 됐어요. 예. 자, 그러면 투표를 한번 해보죠. 현장 투표. 예. 자, 현병철 아무도 없습니다. 인권위원장. 예. 김태영 전 국방장관. 두 분.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운찬 총리. 의외로 의외로 없어요. 없네요. 말 시킬까 봐 그런 건가요? 아니, 김태현 국방장관에 대해서 처음으로 조용히 계시다가 손을 드셨는데 점지 않게 계시다가 개인적으로 군 출신입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근데 보시기에 김태형 장관이 그 발언했다는 거는 MB 연맥이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죠. 모르죠. 기분이 나빴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까지 분명하죠. 천안함 사태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이 국방 관련된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정말 자기는 혼신을 다해서 막은 거죠, 사실은. 이번 이제 천안함 뭐 사태 이후에 이번 연평도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면 다 안다라는 얘기는 그것은 정말 위선적인 얘기였고 스타크래프트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었고 김태형 장관. 그다음에 그 초전에 그 대응 사격 했던 그 17분인가 18분인가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얘기였고 근데 이 국방을 책임지는 그런 장관의 입장에서 그런 식의 어떤 좀 약간 무지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연은 우리 김태형 장관이 가장 크게 했지 않나. 아니 그것도 무슨 뭐 연평도 혹은 천안함 이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이 확전자재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게 잘린 배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배경이었죠.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에는 정운천 총리에 대해서 한 분도 손을 안 드셨는데 이건 말로 없는 끝발언 아닙니까? 이게 상가집 가가지고 남야걸리는 이런 배짱은. 근데 저는 이 상의 정운찬 총리보다 어울리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 MB 아바타 역할을 쭉 했는데 뭡니까
세종시 관련해서 예. 세종시와 관련된 온갖 비난은 대신 다 받아낸 네. 네. 각해무시하이자 예.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자기만 아바타인 줄 모르는. 그래놓고 또 그래요. 아, 자기만큼 총리를 잘했던 사람이 또 있었는데. 자기는 혼자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진정한 아바타 완성형이죠. 자, 그러면 우리 수상자 한번 볼까요? 네. 예. 아무런 긴장 없는 발표해볼까? 자, 조현상. 조현상은 누구냐? 김태영이냐? 정우찬이냐? 짠! 정우찬 전 총리가 이번에는 주연상이 되겠습니다. 주연상. 연기상이 되겠죠. 한마디로 연기상의 최고봉. 자, 2010 시사 코미디 대상 주연상은 당연히 2010년 한 해 동안 웃기는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도 으뜸으로 우겨주신 정치인에게 수여되는 상이 되겠습니다. 자, 주연상 후보 보시죠. 빨리빨리 발표해버리죠, 그냥. 예, 자, 우선 김문수 한 분, 예, 자 그리고 오세훈 세 분, 세 분. 자 유명한 한 한 분이시군요. 분. 예, 김문수는 왜? 일단 오세훈 씨는 주연이 되고 싶어 하는 조연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너무너무 주연이 되고 싶은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주연. 그리고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엄청 똑똑하신 느낌이 들어요. 재빠르게 이제 뭐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서울시가 거래를 했어요. 예. 네. 그런 것도 진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는 아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중에서는 주연이지 않을까.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세훈 세 분. 오세훈 아니, 세 분. 여기 두 선후배 예. 두 분. 전라도에서 오신 분, 경상도에서 오신 분.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이게 지금. 특히 보기 싫은. 특히 최근에는 보기 싫은 사람은 오세훈이. 예. 잘생겼잖아요. 그가 왜 보기 싫으신가요? 처음에는 네, 그 나름대로 네. 나름대로 전개서 은퇴할 때 네. 와이퍼가 이렇게 글을 써갖고 또 네. 여성의 감성을 약간 건드리면서 그래도 산뜻하게 이렇게 마감을 하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권력욕에 이제 들어가면서 편입이 되면서 자이든 타이든 어떤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확실히 자기가 숨겨진 어떤 적나라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김문수 같은 경우는 저럼 나름 이게 옛날에 또 학생운동이라는 걸 또 뭐 해서 조금 이랬는데 참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목소리도 싫고 생긴 것도 그렇고 예. 주로 이제 오늘 나오신 분들 말이에요. 예. 생긴 걸 걸어놔요. 아니 작년에 우리 연말특집 기억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못생겨서 싫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예. 최고봉이죠 최고봉. 문희상 민주당 의원 아십니까? 알죠. 예. 그분 어떠십니까? 그분은 비슷하게 생기셔갖고 그러니까 이제 시사평론계 문희상이라고. 호감이 갑니다. 예. 상당히 호감을 느끼고 그래 아니 상당히 호감을. 그 양반은 분장이 필요 없어 삼지창만 들면 그냥 바로. 아니 근데 그 문희상 오세훈 누가 더 잘생겼어요? 좋은 스타일은 그 문희상 스타일 좋아해요. 드문 취향이시네요. 예전에 문희상 형님 제가 한번 촬영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핀 마이크를 꽂아드렸는데 여기 흰 와이셔츠였는데 여기 털이 굉장히 많이 난 거예요.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져 있는데 털도 많아요. 굉장히 그 양반. 인간적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유명한 짚으신 전 분. 장관을 선택하신 분 한 분. 네. 그냥 이제 그분이 국회에서 천정배 의원한테 했던 말 그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천정배 의원이 그때 대응했던 말이 더 재밌습니다. 임금도 욕할 수 있는 건데 넘어가겠다. 예, 요 정도는 돼야 합니다. MB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가서 원투펀치. 예, 이것도 기대하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은 저도 뭐 유명한 유명한 전 장관의 한 예. 표입니다. 저는 이분을 의병이라고 봅니다. 왜 의병이야? 왜? 이 양반이 이제 공정사회, 이명박. 그렇지. 그래서 예. 공정사회,
이 얘기를 하자마자 그 다음날인가 그랬죠? 아마? 그렇죠. 예, 그 다음날에 이제. 아니, 그 다음날은 아니고 한 열흘 정도. 그런가요? 열흘 정도 후에 딸을 뽑았어요. 그래요. 자기 딸을 자기 부처에 몰래, 예. 취업시키는. 예. 그것이 그래서 이명박 씨 공정사이다. 이것을 폭로시키고. 만천하에 폭로를 했죠. 스스로 작년에 전사하셨죠. 의병이다. 네, 자, 보겠습니다. 유명한 장관이 수상하게 됐습니다. 예. 유명한 장관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스탠포드. 유명한 스탠포드에 가다. MBC 스페셜에서 이런 거 하나 안 만나 모르겠어요. 예. 오세훈 김문수 얘기를 좀 하자면은 오세훈 시장 얘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어디서 시사주간지에서 읽은 건데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무슨 뭐 특별한 어떤 기사적인 어떤 그런 큰 뜻을 갖고 뭐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 얘기했죠. 야마도라서 그런 겁니다. 야마도라서. 서울시의회에서 뺑뺑이 이렇게 돌렸다고 합니다. 딱 불러다 놓고 30분 동안 세웁니다. 28분 동안 야당 의원이 막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분 정도 발언 기회를 줍니다. 시간이 넘어가겠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다 그런다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오세훈이 삐져가지고 삐져서 이렇게 야당 의원들 망국적 포퓰리즘 이런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이미지 말고는 강단 있는 정치를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우리 오세훈 시장 아니겠습니까? 김문수한테도 당했어요. 오세훈이 막 뜨려고 그러니까 김문수가 야당과 대타협하면서 오세훈을 완전히 낙지의 먹물처럼 먹물을 끼얹어버렸습니다. 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출해봐야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해봐야 뭐든지 어색한. 네. 많이 보이는데 네. 그 오세훈 그 시장의 장점은 연출하면 네. 그나마 연출된 듯이 보이는 네. 의도한 대로 네. 굉장히 강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연상 후보 아니야. 자, 그러면 감독상 한번 만나볼까요? 감독상은 2010년 대한민국 가장 웃기는 정치 사건의 연출자를 감독이죠, 감독. 감독 누군지 만나보겠습니다. 후보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랄까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요 세 후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 파행됐던 예산국회 요 국회의 연출자죠. 근데 저는 말이죠. 예. 이런 문제 이 상은 의미가 없어요. 감독상은 뭐 당연하죠. 이명박 한번 대통령. 물어보죠. 예. 자, 김무성, 말이 안 되죠. 없습니다. 다. 박희태, 이명박. 당연하죠. 100%입니다. 이게 아담 스미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움직인다. 그런데 우리 정치도 그런 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다 보여 그 손이. 다 이명박이야. 뻔해. 근데 그 손이 사람들이 못 볼 줄 아는 그런 좀 문제가 있죠. 투명하죠. 사실은 맑고. 이제 여당과 야당이 말이죠. 일단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더라도 일단 타협점을 15일까지는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최소한 15일 이전에는 12월 15일 이전에는 과연 파행 처리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야당은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디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한나라당이 얼굴이 싹 변하더니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안 되면 우리 강행 통과한다. 강행 처리한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자, 어디서 전화가 왔을까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에서 전화가 왔을까요? 어디서 전화가 왔을까요? 뻔하죠. 예. 그분이 전화하신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최근 3년간의 파행의 주인공은 네. 책임자는 뭐 도의적인 차원, 상징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모든 것이 책임자는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 파행 처리 그거 누가 했을까요? 예, 뻔하죠. 자, 감독상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연출했던 거는 뭐 예산국회도 그렇습니다만 올해만 해도 큰 세 개의 대작을 만들어내셨죠.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 북풍, 또 G20 개최를 통한 국격 올리기. 그러나 물론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력한 야당보단 낫다. 이 G20 경제효과 다 어디 갔죠? 예. 500조인가요? 500조였는데, 예. 국민 한 사람당 한 3천만 원씩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 뭐 통장에 기별이 없습니다. 예. 대상 할까요, 이제? 네. 자, 대상. 자, 그렇다면 이번엔 대상은요,
모든 수상자가 다 대상입니다. 대상자고요. 이 가운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2명의 후보를 골랐습니다. 둘 중 한 명이 올해의 대상 후보들입니다. 대상입니다. 둘 중 한 명이 올해의 대상입니다. 자, 만나보시죠. 발표를 하죠. 네. 그냥 발표를 하는 게 맞다. 안상수 대표입니다. 안상수 대표가 올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시사 코미디 대상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안상수 대표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다시는 도달할 수 없는 예, 지경까지 그렇습니다. 갔어요. 저희가 그 연초에 이명박보다 더 웃기겠다. 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감히 우리는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 대표도 저희가 넘을 수 없는 산임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큰 교훈을 얻었어요. 예. 이분보다 더 웃기는 것은 무례하고 무엄하다. 올해 또 정말 엄청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보니까 바로 그 한나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가 행불상수의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문자 해독이 불가능해서 예. 전달할 수 없었다. 이게 이유였었죠. 그런 이유를 생각했다니 너무나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예, 하여간 이번에 보온병 사건은 길이 남을 저희를 이제 사건이죠. 숙연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던 것 같다. 일종의 좌절감이죠. 시사로서 우리가 웃긴다는 거는 우리가 독보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이제는 깨달음을. 저희가 더 이상 이제 그분의 높은 벽을 다시 확인하게 됐고 이거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이렇게 오늘 보온병으로서 이미 암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이명박 대통령 강력한 우승 후보자였습니다. 그 양반은 내년에도 그럴 것 같은데 올해는 안상수 대표에게 압도적으로 밀렸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하여튼 청와대 하청기관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바람에 근데 굉장히 좀 상황은 안 좋아요. 웃음거리가 된 만큼 국정 그 운영은 한계에 봉착했는데 지금 내년 내후년에 이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의원들로서는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다 떨어질 게 분명한데 이런 와중에 지금 알아봤더니 지난 6.2 지방선거 때 얻었던 그 표를 총선 표로 환산을 하니까 민주당이 145석 정도 나오고 한나라당이 100석이 조금 넘어요. 괴멸하는 거죠. 한 70석이 줄어드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분이 이제 이명박 정권이 지나고 나면 정치권에 복귀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왜요? 이명박 대통령 하에서 예.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그 홍준표 의원이었다. 네. 또는 한나라당 내부에 있는 의원들도 한나라당 내 의원들도 이 안상수 대표를 싫어합니다. 근데 왜 대표가 되느냐 예. 물어봤더니 아주 실행력이 뛰어나답니다. 그렇죠. 네. 미디어법 날치기 그거는 다 안상수 기획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죠, 사실은. 자신들이 세운 아젠다를 예를 들어서 홍준표나 다른 대표들이 사실 협상하려고 하고 예. 중재하려고 하고 예.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네. 안상수처럼 그냥 쭉쭉 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스타일.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쓰고 있으나 네. 그리고 인정하고 있으나 네. 인정하기 싫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소위 궤를 같이 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비율을 맞춰준 인물들 다 갑니다. 같이 이명박 대통령 같이 몰락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이분이 그 대표직을 상실하고 국회의원 상실하면 예. 저희와 함께 저희와 함께 예. 쓰리톱으로 예. 이 코너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예. 제안드립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올해 그 수상자 명단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로상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신인상은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 특수효과상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촬영상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편집상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각본상은 조현호 경찰청장, 조연상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 주연상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그리고
감독상은 이명박 대통령, 올해 대상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자, 대상 정도는 우리가 상을 직접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홍준표 의원을 통해서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네. 미안하네요. 이렇게 상도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뒤에 우리 계속 시리즈가 흘렀는데 좌우로 막 돌고 있는 거는 저건 다름 아닌 금오뎅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거 바로 이제 보온병이 되겠죠. 오뎅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MB가 생각나죠. 가운데 우뚝 선 저거는 바로 보온병은 바로 안상수 대표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었나? 그런 의미로 우리는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너무 야하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비교육적입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너무 심하셔. 자, 그러면 오늘 그 방청객들의 소감 한마디를 듣고, 그러면 그 따님과 함께 오신, 어머님. 예. 독특하게,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 난무하는 곳에 직접 데려와가지고. 네, 뭐 생각보다 참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는 뭐 신랄하지 않았다 생각하고요. 욕 소리 전혀 네. 안 왜냐면 우리가 1년 동안 이 사람들 다 욕을 했거든. 예. 초등학교 6학년. 예. 이 험악한 욕설을 직접 듣고만. 예. 어른들이 날 수 또 있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지 않을까. 글쎄요. 저는 좀 걱정이 되네요. 예. 올해 가장 인상적인 여기 그 후보 누가 있어요? 안상수 대표. 안상수 대표. 어떤 점이? 보온병 들고 고민. 초등학생도. 이게 안상수 대표가 온 국민에게 보온병 트라우마를 남겨줬어요. 이게 초등학생까지 웃긴다는 것이야말로. 이거 진짜 제가 상상도 보기에는, 못할 일입니다, 이거는. 이건 대단한 자질이에요. 예. 네. 저 초등학생도 신동입니다. 시사 신동. 예. 장래 잘 될 것 같아요. 예. 똑똑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신문을 갖다가 제가 어린이 신문이랑 이제 읽히는 게 있는데, 네. 근데 조선일보에서 어린이 신문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린이 신문에서 그 우파적 시선으로 이렇게 막 실은 게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맨날 보다가 이제 조선일보를 끊고 그날 끊고 이제 찾다 보니까 없는 거 아무나 찾아도 어린이 신문이. 이쪽 신문들은 가난해가지고요. 네, 그 그래서- 여력이 없습니다. 네. 예. 네. 아예 바꿔버려서 어린 신문으로 그냥 네. 바꿨어요. 아니면은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한겨레 경향 읽히세요. 제가 사실은 읽히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손윤조선일보 안 보고 조선일보 봤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읽게 될 됐습니다만. 한마디도 안 하신.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세상이라고 살고 있었는데 이 정권 들어서 좀 너무 상식의 틀을 깨는 그런 초현실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갖고 초현 씨, 표현 네, 좋은데요. 그렇고 조현 씨. 되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받아 적는 초현 씨. 그 뭐 이거 수상자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지금 MB와 관련된 사람들은 되게 보면 좀 행위예술가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뭔가 관점이 다른 부류다. 그러니까 뭔가 종족이 다른 인간들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오늘 보면서 되게 재밌었고 1년 동안 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네. 친구가 오셨나. 글쎄 말입니다. 네. 시적 허용 이 표현을 또 우리 저도 그 표현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김어준 씨가 교수님. 했던 받아 예, 적으셨어요? 예.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자, 옆에 계신 분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요. 앞으로. 네. 네. 한마디도 안 하셨던.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나누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유쾌하게 웃었고요. 그리고 조금 통쾌했어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김어준 총수님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예, 아침 방송에서 듣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침 방송? 아침 방송 언제 했었나요? 손에 잡히는 경제. 라디오요? 거기 나와요? 아니 MBC 라디오 해요? 게다가 그게 아침 8시인가요? 토요일 아침 8시. 그래서 저를 거기서 섭외할 수 있지 않았을까. 거기서 뭔 얘기를 해? 뭐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내막을 얘기 드리죠. 그 PD가 저를 부르고 싶은데 예. 평일에는 못 부르겠다. 눈치가 보여서. 내가 경제 뭐 알지도 못하는데 아무거나 하자. 그래서 네. 경제 프로인데 쓸데없는 상담 이야기를 토요일 아침에 합니다. 예. 마지막 소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만나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반가웠고 개인적인 일로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답답한 현실을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굉장히 힘을 주는 그런 방송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살아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으리라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그 이 프로그램이 1회 처음 시작할 때가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님 그 서거한 그 당시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서 제가 누구 죽었을 때 그렇게 울은 적이 없었는데 완전히 저는 정말 엉엉대고 울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지금 요 한겨레에서 하고 있는 그 지금 김어준 총수가 처음 나와서 말씀하신 게 나는 이명박이 싫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뭐 3년상 치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검은 넥타이 하고 오셨는데 감명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1회부터 쭉 빠지지 않고 시청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이거 위험한데 이거 뭐 몇 대 가겠어? 그래서 아주 의문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매주 화요일을 기다리면서 정말 위태위태하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좀 그 네티즌들 좀 시원하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여기 이 곧 깨질 커플도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엔 커플로서는 마지막 행사예요 여기가. 뭐 어쨌든 되게 다 상식을 가진 아까 말씀처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짜증나고 뭐 그렇게 지내다가 이 프로와 PSI 이런 거 보면서 좀 짜증을 짜증으로 남겨두지 않고 그러면 우리만 손해니까 근데 이렇게 웃음으로 이렇게 풀고 하지만 그걸 또 그냥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라는 생각에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봐야 될 텐데라고 이거 보면서도 무서워합니다. 만드는 사람도 부담스러워 초반엔 부담스러워했고요, 진짜로. 제가 사실은 뭐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했는데 그걸 방송으로 내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었어요, 처음엔. 이걸 방송에 내도 되나? 한겨레 대체 고민했단 말이죠. 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해에도 저희가 이명박 안상수만큼 웃기진 못합니다.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최선을 3등 하겠습니다, 3등. 예. 동메달은 따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라피자 우리 박이경 대표님께 특별 감사상으로 제작진에서 보온병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선물로 드리고, 오늘 또 방송하신 분들께 제가 핫탑, 아메바 책, 그리고 델피로와 친구들 사진전 티켓, 이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 동안 하여간 여러분, 한 해 동안 저희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새해에는요, 정말 정치적으로 대격변이 시작된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12월 말로 조중동은 이제 더 이상 MB편이 아닙니다. 왜냐? 종편 채널, 그거 허가받거든요. 그동안 이거 하나 받으려고, 그동안 언론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청와대 비리가 없었어요. 예. 자, 이제 내년부터는 아주,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환상의 그 MB에 무너지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내년에 중계차를 타고, 웃는, 웃음을 방송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2010년 동안 저희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가 새해도 한 주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을 찾아뵈면서 웃기고 또,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염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염원을 가시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초에는 항상 그 연초마다 저희가 기획하는 게 있습니다. 신년 특집, 신년 전망. 작년에는 이제 올해죠. 2010년 1월에는 정봉주 의원을 모셨습니다. 제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습니다. 예, 그런 우를 더 이상 범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초에는 정말 훌륭한 이 전망,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정치평론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2011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랄까요, 이 그 방청객 클럽을 만들어봤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란 말이죠. 사실은 뭐 어떨 때는 적고 어떨 때는 많고 한데 그분들이 어렵게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서 이걸 볼 만큼 애착도 있고 충성도가 있어. 충성도가. 이분들한테 뭐랄까요, 같이 회식이라도 한번 하고. 뭐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그러면 객술도 좀 받고. 그래서 6대4로 나눠서 한 6은 이분들을 점도직으로 활용해가지고 점도직으로 활용해서 모금도 좀 하고 그래서 꼭 내년에는 뉴욕으로 가는 이분들 주머니를 털어서 뉴욕으로 가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